노다지 썰전. 오늘은 국내 미용 의료기기 분야의 대표 주자죠. 클래시스의 미래 성장성을 두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클래시스가 2026년까지 연결 매출 5천억 원이라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발표했는데요.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청사진일지 그 빛과 그림자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브라질 시장 직접 진출 같은 과감한 확장 전략, 또 유럽 시장에서 기술력 입증, 그리고 홈뷰티 디바이스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까지 장착했기 때문에 2026년 매출 5천억 원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망이 다소 좀 장밋빛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격적인 글로벌 확장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막대한 비용과 실행의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 시장 진출의 지연 가능성, 또 경쟁이 극도로 치열한 홈뷰티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글쎄요, 5천억 원이라는 목표는 현재로서는 과도한 낙관론에 기댄 수치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입장을 먼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클래시스의 성장세는 이미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4년 누적 매출이 2,4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아주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죠.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이라는 점입니다. 첫째, 내년인 2026년부터는 브라질 현지 대리점을 직접 인수한 효과가 온전히 반영됩니다. 여기서만 연간 약 700억 원의 매출이 추가되는데 이건 미래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사실상 확정된 성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둘째, 클래시스 사업 모델의 핵심이죠. 이 소모품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슈링크 유니버스랑 볼유머가 시장에 더 많이 보급될수록 면도날처럼 계속 팔려나가는 이 소모품 매출이 급증하는 구조거든요. 작년에만 이 소모품 매출이 무려 45%나 증가했습니다. 이건 변동성이 큰 장비 판매와는 달리 아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홈뷰티 디바이스 리프트2 글로우가 작년 말에 출시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1,000대가 완판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B2B, 그러니까 병원 시장을 넘어서 B2C, 일반 소비자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확장을 예고하는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다각화된 성장 포트폴리오를 고려하면 5천억 원은 결코 허황된 목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 가려진 위험 요인들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첫째, 그 5천억 목표의 상당 부분이 올해 1분기에 마무리될 예정인 브라질 딜에 기대고 있습니다. 물론 딜 자체가 무산될 리스크는 낮아졌다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인수 후 통합 과정, 소위 PMI라고 하죠. 이 인수한 기업의 조직 문화를 융화시키고 시너지를 내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늘 존재하거든요. 브라질 현지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본사의 전략을 이식하는 과정이 이게 생각처럼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둘째,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의 주력 제품 허가가 너무 늦습니다. 클래시스의 핵심 기술인 하이파이, 그러니까 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이용한 리프팅 기기의 FDA 허가 예상 시점이 2027년 하반기입니다. 아직 2년 넘게 남았죠. 그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비주력 제품인 RF, 즉 고주파 기기만으로 북미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데 이건 마치 주전 선수는 벤치에 앉혀두고 후보 선수로만 경기를 뛰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글로벌 확장을 본격화하면서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이 31%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투자의 일환이겠지만 이런 비용 증가는 결국 클래시스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그 경이로운 영업이익률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기준 49%에 달하는 이익률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외형을 키운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장의 그림자에는 항상 비용과 리스크가 따라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글로벌 확장에 따르는 비용 증가는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적인 투자의 증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 투자가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는지 유럽 시장 사례를 보면 명확해지거든요. 클래시스는 유럽의 훨씬 까다로워진 새 의료기기 규정인 CMDR 허가를 업계 최초로 획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품 하나 더 팔게 됐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유럽 전역에서 통용되는 기술력과 안전성의 보증수표를 받은 셈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브랜드 신뢰도는 다른 선진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값을 매길 수 없는 자산이 될 겁니다. 미국 시장 역시 주력 제품 없이도 작년 판매 목표였던 300대를 무난히 달성하면서 시장에 연착륙하고 있고요. 기반이 탄탄하다는 증거죠. 태국, 일본, 브라질 같은 기존의 해외 주력 시장들도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의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시장에 동시다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 분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유럽에서의 CEMDR 허가와 북미 초기 성과가 긍정적인 신호라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봐야죠. 그 성과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은 결과물입니다. 판관비 증가가 바로 그 증거고요. 더 큰 문제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는 중국 시장입니다. 이제 막 시장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을 뚫기 위해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까요? 현지화 전략 수립,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사 선정,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소비자들에게 클래시스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키는데 정말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이 들 겁니다. 지금 클래시스의 전략은 미국, 유럽, 중국, 브라질, 일본이라는 전 세계 주요 격전지에 모두 군대를 파견한 것과 같아요. 이건 엄청난 자원과 본사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전략이며 어느 한 전선에서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른 전선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과잉 확장의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2년 뒤에나 주력 무기, 그러니까 하이프가 도착할 미국 시장에서 경쟁사들이 그 시간 동안 시장을 장악해버리면 클래시스는 뒤늦게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르고 싸워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클래시스의 핵심 경쟁력이 드러납니다. 그 모든 리스크를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압도적인 수익성 말입니다. 제조업 기반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49%라는 건 이거 정말 경이로운 수준 아닙니까? 이런 높은 수익성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사업 구조에 있습니다. 장비를 판매할 때 남기는 마진율이 70%, 그리고 한 번 설치된 장비에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소모품의 마진율은 무려 90%에 육박합니다. 면도기, 면도날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죠. 작년에 슈링크 유니버스 소모품 판매량이 45%나 급증한 것이 이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R&D에 재투자해서 기술 격차를 벌리고 또 전 세계 시장에 과감하게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미 완성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클래시스만의 경제적 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고마진 구조가 클래시스의 강력한 무기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무기가 영원히 날카로울 수는 없죠. 글로벌 시장에서의 정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클래시스가 진출하는 시장이 넓어질수록 현지 경쟁사 혹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의 가격 경쟁은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처럼 70%에 달하는 장비 마진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익성에 부담을 주는 요인은 또 있습니다. 최근 인수한 이루다 관련 감가상각비처럼 고정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죠. 현재 클래시스는 연간 매출의 약 5%를 광고 선정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인지도를 본격적으로 높이려면 이 비중은 앞으로 10% 이상으로 홀쩍 뛸 수도 있습니다. 결국 49%의 이익률 수성과 연평균 30%대 외형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지금의 구조로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을 위해 이익률을 희생할 것이냐, 아니면 이익률을 지키기 위해 성장의 속도를 조절할 것이냐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딜레마를 해결해줄 열쇠가 바로 신사업인 홈뷰티 디바이스에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출시된 리프트 투 글로우는 단순히 예쁜 미용기기 하나가 추가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클래시스의 사업 모델 자체를 한 단계 진화시키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거든요. 병원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슈링크라는 브랜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일반 소비자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첫 사례입니다. 병원에서 슈링크 시술을 받은 고객이 다음 시술까지의 기간 동안 집에서 리프트 투 글로우로 효과를 유지하는 소위 비트윈 케어라는 아주 영리한 컨셉을 제시했죠. 기존의 병원용 장비 사업과 고객을 뺏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를 창출해서 전체 파이를 키우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B2B 기업이
B2C 시장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고 5천억 목표 달성을 위한 아주 중요한 조커 카드가 될 겁니다. 홈뷰티 시장의 잠재력은 크지만 그만큼 위험도 큰 시장입니다. 전문 의료기기 시장과 홈뷰티 시장은 이건 완전히 다른 경기 규칙을 따릅니다. 마케팅 방식부터 다르죠. 병원장들을 상대하는 학회 중심의 마케팅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어필해야 하는 B2C 마케팅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유통 채널, 고객 서비스, 재고 관리까지 클래시스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영역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출시 초기에 슈링크 브랜드에 대한 호기심으로 1000대가 팔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홈뷰티 시장은 LG 프라일 같은 대기업부터 메디큐브 같은 신흥 강자들이 사활을 걸고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점하는 건 결코 쉽지 않죠. 자칫 잘못하면 핵심 사업인 전문 의료기기에 집중해야 할 회사의 역량과 자본이 엉뚱한 곳에 분산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는 계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네요.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클래시스가 뛰어난 기술력과 독보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훌륭한 기업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6년 매출 5천억 원이라는 목표는 브라질 M&A의 성공적인 통합, 아직 2년 이상 남은 미국 FDA 허가 일정의 차질 없는 진행,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영역인 홈뷰티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이라는 여러 개의 어려운 퍼즐 조각들이 모두 완벽하게 맞춰진다는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목표 달성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확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비용과 격화되는 경쟁이라는 현실적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목표 달성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우려들이 성장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래시스는 이미 브라질 시장의 불확실성을 유통망 직접 인수를 통해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가져왔고 유럽의 까다로운 규제를 통과하면서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소모품 기반의 수행 모델이 이 모든 도전을 뒷받침할 든든한 체력을 제공하고 있죠. 기존 사업만으로도 연평균 30%에 달하는 견조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데 여기에 브라질 인수 효과라는 터보 엔진을 달고 홈뷰티라는 새로운 날개까지 펼친 형국입니다. 이처럼 명확하고 다각화된 성장 동력들을 고려할 때 2026년 5천억 원 목표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클래시스가 진정한 글로벌 탑티어 미용 의료기기 기업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클래시스가 기업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는 점 하나는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과감하고 공격적인 성장 전략이 성공적인 글로벌 영토 확정으로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과도한 비용 부담과 동시다발적인 리스크에 발목을 잡히게 될지는 향후 1에서 2년간의 실행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논의된 다양한 관점들의 바탕으로 클래시스의 미래 항해를 계속 지켜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